절대 아침에 이물로 밥 짓지 마세요. 뇌가 썩어갑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25년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9명이 매일 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치매 위험이 2.7배 높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빨간색 온수 수돗물로 밥물을 받으셨나요? 라면 끓일 때 뜨거운 물 받으면 빨리 끓는다고 그렇게 하셨나요? 밥솥 4솥에다 쌀을 바로 씻으셨나요? 이 3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환경 건강을 연구해온 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5년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고 나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아끼던 환자분이 이 습관 때문에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일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상담 중이었는데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81세 박순자 어르신의 따님이셨습니다. 박사님, 저희 엄마가 어제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하시고 매일 새벽 약수터에서 물 떠오시고 직접 가꾼 상추, 고추만 드시던 분입니다. 동네에서도 저 연세에 저렇게 건강한 분이 있나 할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눈에 띄고밭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성격이 돌변하듯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30년을 살아온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랑 양상이 다릅니다. 뇌혈관 사이사이에 염증이 꽉 차 있습니다. 무언가가 오랜 시간 조금씩 뇌세포를 병들게 한 흔적 같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몸속에는 비소, 납, 수은, 알루미늄 같은 독성 중금속 수치가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높게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왜?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매일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그 주방 한가운데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주방 속 9가지 범인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 해독 비법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건강 걱정을 안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했습니다.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60대가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해독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독이 듭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은 평생 암을 겪을률이 3명 중 1명입니다.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중금속 축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위험들 대부분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병원에서도 아니고 공장에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부엌 한가운데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범인부터 잡으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
뜨거운 수돗물입니다. 제가 박순자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은 국을 끓이신다며 아주 자연스럽게 수도꼭지를 빨간색 온수 쪽으로 돌리시더군요. 어르신, 지금 그 물 무슨 물입니까? 제가 다급하게 여쭈었더니 어르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군요. 무슨 물이긴 수돗물이지. 빨리 끓으라고 따뜻한 물 받았어. 가스비도 아끼고 좋잖아.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뜨거운 물이 위험할까요? 찬물은 상수도관을 타고 얌전히 집까지 옵니다. 하지만 온수는 다릅니다. 차가운 물이 보일러 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 벽 속에 깔린 낡은 구리배관이나 쇠파이프를 돌면서 데워져서 나옵니다. 문제는 물이 뜨거워지면 녹이는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설탕을 찬물에 넣으면 잘 안 녹죠? 하지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순식간에 녹습니다. 배관 속에 낀 찌꺼기, 녹, 그리고 납 같은 중금속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물일 때는 괜찮던 것들이 뜨거운 물이 닿으면 미세하게 녹아 나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연구에 따르면 온수 배관에서 나오는 물의 납 함량은 냉수보다 최대 10배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배관을 돌고 나온 뜨거운 물로 국을 끓여 드셨던 겁니다. 끓이면 괜찮지 않냐고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을 끓이면 깨끗한 수증기만 날아갑니다. 냄비 속에는 물에 녹아있던 중금속 성분들이 더 진하게 농축되어서 남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발표에 따르면 아침 첫 물에는 밤새 배관에 고여있던 중금속 성분이 가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국물과 밥물은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찬물로 받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나오는 물은 30초 정도 그냥 흘려보내세요. 밤새 배관에 고여있던 찌꺼기가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받은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1순위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방 매연입니다. 가스레인지 연기입니다. 요리할 때 기름이 달궈지면서 나오는 연기, 고기 굽다가 나오는 연기, 이런 것들이 담배 연기만큼 폐에 나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환풍기를 안 켜시거나 켜더라도 요리 끝나자마자 바로 끄십니다.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먼저 켜세요. 그리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최소 10분은 더 돌리세요. 창문도 10cm만 살짝 열어두세요. 공기가 순환해야 매연이 진짜 빠져나갑니다. 자, 첫 번째 범인 물과 매연은 잡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범인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범인, 뚝배기입니다. 여러분, 된장찌개는 보글보글 뚝배기 맛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뚝배기 설거지할 때 주방 세제로 벅벅 닦으시죠? 제발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뚝배기는 흙으로 빚어서 숨을 쉬는 그릇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제로 벅벅 닦으면 그 구멍 사이로 세제가 스펀지처럼 몽땅 흡수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찌개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뚝배기가 어제 마신 그 독한 세제를 국물에 그대로 뱉어냅니다. 실제로 한 방송국에서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세제로 닦은 뚝배기를 싹 비우고 맹물만 넣고 끓였는데요. 냄비에서 세제 거품이 보글보글 뿜어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독한 세제찌개를 구수하다며
다 마신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72세 김영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입니다. 수십 년간 원인 모를 위장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도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뚝배기로 찌개를 끓이시는데 세제로 박박 닦아서 반짝반짝 광을 내신다고 하시더군요. 뚝배기 관리법을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위장 불편함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뚝배기는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세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닦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쌀뜨물의 녹말 성분이 기름때를 자연스럽게 흡착해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만약 뚝배기에 금이 갔다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금 사이로 세균이 번식합니다. 10년, 20년을 썼어도 버리셔야 내 위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범인, 뚝배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범인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세 번째 범인, 새 스텐 냄비의 연마제입니다. 아이고, 박사님, 낡은 냄비도 안 좋고 뚝배기도 위험하면 도대체 뭘 쓰란 말입니까? 그래서 나 다 버리고 제일 안전하다는 스텐 냄비로 싹 바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혹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새 스텐 냄비를 물이나 세제로만 한번 쓱 헹궈서 바로 쓰셨나요? 그랬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공장에서 스텐 냄비를 만들 때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냅니다. 그때 쓰는 게 연마제입니다. 탄화규소, 산화 알루미늄 같은 공업용 가루입니다. 문제는 이 가루가 냄비 표면에 기름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물이나 주방 세제로는 절대 안 닦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니켈과 크롬 찌꺼기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어르신의 뇌를 망가뜨린 알루미늄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건강 생각해서 산 새 냄비로 발암물질 국을 끓여 드신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철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알루미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생활 습관을 여쭤봤더니 6개월 전에 주방용품을 전부 새 스텐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혹시 처음 쓰실 때 어떻게 닦으셨냐고 물었더니 물로 한번 헹궈서 바로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알려드린 연마제 완벽 제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알루미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스텐 냄비 연마제 완벽 제거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름은 기름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묻히세요. 그리고 냄비 안쪽을 구석구석 닦아보세요. 키친타월에 시커먼 쇳가루가 묻어나옵니다. 그게 다 연마제와 금속가루입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닦으세요. 2단계, 세척. 기름으로 닦아냈으니 이제 기름기를 잡아야 합니다. 냄비에 베이킹소다를 넉넉히 뿌리고 주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린 뒤 부드러운 수세미로 꼼꼼히 닦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3단계, 중화와 소독. 이제 냄비에 물을 3분의 2 정도 채우고 식초를 서너 숟가락 넣으세요. 그리고 10분간 팔팔 끓여주세요.
식초 성분이 혹시 남아있을 쇠 냄새와 세제 찌꺼기를 중화시키고 살균 소독까지 해줍니다. 4단계, 헹굼.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헹궈내면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100% 안전한 명품 냄비가 된 겁니다. 새로 산 냄비뿐만 아니라 스텐 국자, 스텐 뒤집개도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처음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평생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범인까지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가슴이 답답하시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이미 내 몸에 쌓이긴 건 어떡하라고? 다 늦은 거 아니야? 교정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황금 열쇠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몸에 쌓인 독성 물질을 싹 씻어내는 천연 해독제 4대 천왕 비법입니다. 첫 번째 천왕, 사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를 어떻게 드십니까? 혹시 껍질에 농약 묻었을까봐 깎아 드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껍질을 깎아 드시는 건 중금속 잡는 청소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껍질이 중요할까요?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펙틴이 아주 강력한 끈끈이입니다. 우리 장 속에 굴러다니는 납, 수은, 알루미늄 덩어리를 탁 낚아챕니다. 낚아챈 다음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그대로 껴안고 대변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과 껍질의 펙틴 함량은 과육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껍질을 깎으면 해독 효과의 80%를 버리는 겁니다. 농약이 걱정되시죠?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껍질 농약 싹 씻어내는 완벽 2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물에 담그기. 먼저 그릇에 물을 받아서 사과를 5분만 담가두세요. 이것만 해도 흙먼지나 물에 녹는 오염물질은 대부분 빠집니다. 2단계, 밀가루로 닦교. 물기를 턴 사과에 밀가루를 살짝 뿌리세요. 손으로 뽀드득 문질러 닦아주세요. 밀가루 입자가 껍질에 붙은 기름때와 농약 잔류물을 자석처럼 달라붙어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싹 헹구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사과는 특히 아침 식사 30분 전에 껍질째 드시는 게 황금입니다.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이 펙틴 청소부가 먼저 들어가서 장을 싹 코팅해주면 그날 먹은 음식 속 나쁜 것들을 더 잘 잡아챌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정순옥 할머니가 계십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다.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중금속 수치가 30%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사과 한 알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2번째 천왕, 마늘입니다. 아이고 박사님, 마늘 너무 아리고 속 쓰려서 못 먹겠어요. 굽거나 익히면 좋은 성분 다 파괴된다면서요?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대신 10분의 법칙만 기억하세요. 마늘을 굽거나 볶기 전에 미리 다지거나 썰어 두십시오. 그리고 딱 10분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마늘이 공기와 만나면 그 10분 사이에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해독 성분이 저절로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한 번 활성화된 알리신은 열에 꽤 강한
튼튼한 성분으로 변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10분간 공기에 노출시킨 마늘은 가열 후에도 알리신 성분의 10% 이상이 보존됩니다. 바로 썰어서 바로 볶으면 알리신이 활성화되기 전에 열에 파괴됩니다. 10분만 기다렸다 볶으시면 속도 안 아프고 해독 효과는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왜 마늘이 중요할까요? 마늘 속의 풍부한 유황 성분은 우리 간이 해독 공장을 돌릴 때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간이 튼튼해야 중금속도 분해하고 발암 물질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왕,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여러분, 미역이나 다시마 만지면 끈적끈적하죠? 그게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알긴산은 아까 말한 펙틴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끈끈이 주걱입니다. 이 끈끈이 성분이 우리 피 속에, 장 속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 중금속, 알루미늄 덩어리까지 싹 달라붙어 젤리처럼 뭉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몸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미역의 알긴산은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최대 80%까지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맨날 미역국만 드시지 마시고 미역 콩나물 무침은 어떻습니까? 미역의 끈끈이 성분과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만나면 해독 효과가 2배, 3배로 강해집니다. 네 번째 천왕, 미나리와 물입니다. 미나리는 왜 해독의 왕일까요? 바로 피를 맑게 하는 엽록소와 몸속 나쁜 나트륨을 빼내는 칼륨 성분 때문입니다. 이 칼륨 성분이 우리 콩팥 필터를 쌩쌩하게 돌려서 나쁜 나트륨과 중금속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빼내줍니다. 삼겹살 드실 때도 고등어 드실 때도 미나리를 꼭 곁들여 드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게 소용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안 드시면 꽝입니다. 사과가 뭉치고 미역이 뭉치고 마늘이 해독해도 이 독소 찌꺼기를 싣고 날 트럭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트럭이 바로 물입니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드십시오. 이게 마지막 1%를 채우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최명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인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사과도 드시고 마늘도 드시고 미역도 드시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여쭤봤더니 하루에 물을 2컵도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소변 보러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드신다고요. 물을 하루 8잔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중금속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자, 해독 4대 천왕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사과 껍질질째 반개. 둘째, 마늘에 10분 기다렸다 볶기. 셋째, 미역이나 다시마 자주 드시기. 넷째, 미지근한 물 하루 8잔.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 안 사셔도 됩니다. 자, 해독 비법도 든든한 범인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번째 범인, 밥솥, 내솥에 쌀 씹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판에서 밥솥 내솥에다 쌀 바로 씻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사소한 습관 때문에 암과 치매가 우리 몸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딱딱한 쌀알을 밥솥에 넣고 박박 문질러 씻으면 그 쌀알이 사포처럼
밥솥 내솥에 까만 코팅을 긁어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그 틈으로 밥솥의 본체인 알루미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상태로 밥을 지으면 고온의 물에 그 알루미늄이 미세하게 녹아나와 밥 아래 싹 섞여 들어갑니다. 이 알루미늄이 바로 박순자 어르신의 뇌에 쌓여 치매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인 그 무서운 중금속입니다. 영국 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알루미늄을 뇌에 축적되면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평생 조금씩 쌓인 알루미늄이 노년의 치매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긁혀나온 까만 코팅 가루. 그게 바로 1급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성분들입니다. 어르신은 편하자고 한 그 습관감 때문에 알루미늄 치매와 코팅 가루함을 매일 밥에 비벼 드신 겁니다. 쌀은 반드시 유리나 스텐으로 된 그릇에 따로 씻어서 밥솥에 앉히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한 영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광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검진에서 알루미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생활 습관 왔더니 10년 넘게 밥솥에다 쌀을 씻어 오셨다고 합니다. 쌀 씻는 습관을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밥솥 내솥 오설으로 교체하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알루미늄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5번째 범인, 나무 조리기구입니다. 여러분 주방에 나무로 된 국자, 주걱, 젓가락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쇠보다 낫겠지, 플라스틱보다 낫겠지 하고 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 주걱 틈새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째, 나무는 스펀조지 같습니다. 설거지할 때 쓴 주방 세제까지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걸로 또 뜨거운 국을 저으신 겁니다. 둘째,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나무에 틈이 생기고 거기에 음식 찌꺼기가 끼고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만들어낼 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낡은 나무도마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친환경인 줄 알았던 나무 주걱이 1급 발암물질을 끓이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뭘 쓰면 좋을까요? 저는 실리콘이나 스텐 조리기구를 권해드립니다. 실리콘이요? 그거 플라스틱 아니에요?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던데? 아닙니다. 실리콘은 석유가 아닌 모래가 원료입니다. 150도까지는 안전합니다. 다만 저품질 실리콘은 나쁜 화학 성분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식약처 인증 마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속 편한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연마제 싹 닦아낸 스텐 국자를 쓰시는 겁니다. 더비도 또 스텐, 국자도 스텐. 글파킬 걱정 없고, 곰팡이 걱정 없고, 화학 성분 걱정 없습니다. 6번 십턴스 범인, 낡은 냄비와 오래된 프라이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도 30년 된 양은 냄비를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냄비 가볍고 참 편하죠? 그런데 오래 써서 코팅이 벗겨지고 바닥이 하얗게 일어나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 그건 그냥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짜고 신 음식을 끓이면 박순자 어르신의 뇌를 망가뜨린 그 알루미늄이 국물에 그대로 녹아나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이게 더 무섭습니다. 아유, 박사님, 아직 코팅도 멀쩡하고 쓸만한데요? 그게 함정입니다.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프라이팬 수명은 길어야 1년이라고요. 1년이 지나면 눈에는 안 보여도 코팅이 약해져서 1급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나쁜 성분들이 음식에 스며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스프리맨에 라는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내 몸무립에 독을 쌓고 계셨던 겁니다. 10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3만 원짜리 새 프라이팬이 어르신 건강에 100배 낫습니다. 프로페트 건강 생각하셔서라도 낡은 냄비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7번째 범인, 오래된 플라스틱 반찬통입니다. 여러분, 댁전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김치 국물이 배어서 빨갛게 벼서 빨갛게 변한 플라스틱 반찬통, 죽 사 먹고 남은 하얀 플라스틱 통. 이런 것들 버리기 아까워서 씻어서 쓰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고 박사님, 그 튼튼한 걸 왜 버려요? 씻어서 쓰면 새 것 같은데요? 그 아까워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은 영원히 쓰는 그릇이 아닙니다. 오래 쓰고 초록색 수세미로 벅벅 닦다 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흠집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문제는 그 흠집 틈새로 요즘 뉴스에서 가장 무섭다고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장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까지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뇌 속에서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뇌에 염증이 가득했던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색이 변하고 흠집난 플라스틱 통은 미련 없이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반찬은 무거워도 유리나 사기 그릇에 담아야 가장 안전합니다. 8번째 범인, 쿠킹 호일입니다. 처음에 박순자 어르신이 도마에 김치 국물 배는 게 싫다고 호일을 쫙 깔고 그 위에서 김치를 써셨습니다. 여러분도 고구마 구울 때, 삼겹살 구울 때 호일 많이 쓰시죠? 이 호일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이 알루미늄이 딱 2가지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바로 신맛과 짠맛입니다. 신김치, 초장, 젓갈처럼 짜고 신 음식이 호일에 닿으면 박순자 어르신의 뇌를 망가뜨린 그 알루미늄이 스르르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호일은 김밥 포장할 때처럼 차가운 음식을 쌀 때만 쓰시고 뜨겁거나 시거나 짠 음식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99%가 모르는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일 자세히 보시면 유난히 반짝이는 면이 있고 덜 반짝이는 면이 있죠. 어느 쪽이 음식에 닿아야 할까요? 정답은 반짝이는 면입니다. 반짝이는 면이 특수 코팅이 되어 더 매끈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덜 달라붙고 더 중요한 것은 알루미늄 성분도 덜 녹아 나옵니다. 여태 반대로 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반짝이는 면이 음식에 닿도록 바꾸시면 됩니다. 9번째 범인, 마지막 범인입니다. 캔 통조림과 믹스커피 봉지입니다. 먼저 캔 통조림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찌개에 참치캔 넣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찌개물이 끓으니까 참치캔을 딱 따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냄비 속에 콸콸 부으시더군요. 여러분, 혹시 통조림 캔 딱 땄을 때 피근하고 가스 빠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 캔소에는 멸균 처리 과정에서 생긴 나쁜 가스 성분이 갇혀 있습니다. 캔을 따자마자 바로 냄비에 붓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나쁜 가스가 날아가지 못하고 국물 속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순서만 딱 바꾸시면 됩니다. 주방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통조림 캔부터 먼저 따두십시오. 그 다음에 파 썰고 양파 썰고
김치 꺼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재료 준비하는 딱 5분 동안 나쁜 가스는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갑니다. 자, 가스는 날려보냈습니다. 그럼 캔 속에 남은 그 기름이랑 국물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박사님, 그게 들어가야 맛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참치 같은 큰 생선은 몸속에 수은 같은 무서운 중금속이 미세하게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성분은 물보다는 기름에 더 잘 녹습니다. 즉, 캔 속에 고여있는 국물과 기름에는 살코기보다 더 많은 나쁜 성분들이 진하게 녹아있을 수 있습니다. 국물은 꾹 짜서 버리고 살코기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믹스커피입니다. 식사하시고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시죠. 급하다고 그 커피 봉지로 뜨거운 커피를 휘휘 저어서 드시는 분들. 제발 오늘부터 이 습관은 멈추셔야 합니다. 커피 봉지 뜯는 부분에 있는 인쇄 잉크, 그리고 봉지 안쪽에 코팅된 비닐 성분. 이런 나쁜 화학 성분들이 80도, 90도가 넘는 뜨거운 커피 속에 그대로 녹아 나옵니다. 티스푼 하나 꺼내는 거 귀찮아 하다가 내 몸에 화학 성분을 들이붓는 꼴이 됩니다. 오늘부터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9가지 범인을 다 잡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박사님, 나 여태 긁힌 냄비에 끓여 먹고 커피 봉지로 저어 먹고 다 했는데 내 몸은 이미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안 좋은 습관을 지금 당장 멈추기만 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배운 해독 4대 천왕, 껍질째 먹는 사과, 10분 기다렸다 볶은 마늘, 끈적한 미역과 미나리, 그리고 이 모든 독소를 싣고 나갈 트럭 미지근한 물 8잔. 이것만 챙겨 드십시오. 비싼 영양제 사 먹는 것보다 오늘 저녁 주방에서 낡은 프라이팬 하나 버리는 그 결단이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도 저를 만난 뒤 주방 싹 바꾸고 좋은 음식 드시면서 지금은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딸을 다시 알아보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잡은 9가지 범인. 첫째, 뜨거운 수돗물. 밥물과 국물은 무조건 찬물로 받으세요. 둘째, 뚝배기. 세제로 닦지 마시고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로 닦으세요. 셋째, 새 스텐 냄비. 연마제 4단계로 완벽하게 제거하세요. 넷째, 밥솥에 쌀 씻기. 따로 그릇에 씻어서 안 치세요. 다섯째, 나무 조리기구. 실리콘이나 스텐으로 바꾸세요. 여섯째, 낡은 냄비와 프라이팬. 1년 넘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일곱째, 오래된 플라스틱 통. 유리나 사기 그릇으로 바꾸세요. 여덟째, 쿠킹 호일. 뜨겁거나 짜거나 신 음식에는 쓰지 마세요. 아홉째, 통조림과 믹스커피 봉지. 미리 따서 가스 빼고 봉지로 젓지 마세요. 그리고 해독 4대 천왕. 사과 껍질째, 마늘 10분 법칙, 미역과 다시마, 미지근한 물 8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꿔야 옵니다. 오늘 배운 것들 하나씩 실천하시면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엄마가 봤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 너도 꼭 봐라. 하고 카톡 하나 보내주시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배운 9가지 당장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